안녕하세요. 그리가실의 수정쌤이에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취미미술학원 고르는 팁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제가 등장해봤어요. 저는 2016년도부터 성인들을 지도하고 있는데요. 한 5년 전만 해도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미술학원이 이렇게나 많지 않았는데 요새는 동네마다 두세 개씩 있더라고요. 그만큼 취미미술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는 거겠죠? 제가 수강생분의 입장이더라도 어딜 가서 배워야 할지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한테 맞는 좋은 화실 고르는 5가지 꿀팁을 한번 풀어볼게요. 첫 번째, 화실에서 다루는 재료가 무엇인지. 연필화, 수채화, 유화, 동양화, 올파스텔, 과슈 등 여러 가지 미술 재료가 있잖아요. 그중 내가 배우고 싶은 재료를 이 화실에서 다루고 있는지 체크해 보셔야겠죠. 보통 연필화, 수채화, 유화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화실에서 지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동양화 같은 경우는 전문 화실이나 동양화 전공 선생님을 찾아가셔야 돼요. 저도 예전에 잠깐 동안 동양화를 배워보긴 했는데 전공자가 아닌 이상 다루기 어려운 부분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동양화를 배우기 원하시는 분들은 꼭 전문 선생님을 찾아가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저는 미술을 하나도 몰라서 어떤 것부터 배워야 할지 도저히 감이 안 와요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따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두 번째, 재료 사용 방식에 대해 체크해 보세요. 내가 원하는 방식의 재료로 수업을 하는 화실을 찾았다면 처음에 개별로 구매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화실에서 대여가 가능한지를 꼭 체크해 보셔야 돼요. 만일 대여가 가능하다면 수강료에 포함되어 있는지 아니면 대여비가 따로 얼마나 드는지도 확인해 보셔야겠죠? 미술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라면 재료비에 약간 부담을 느낄 수가 있어요. 드로잉은 덜하지만 수채화나 유화 같은 경우는 붓이랑 물감도 구매해야 되고 종이랑 캔버스도 구매해야 되는데 최소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비용이 나오거든요. 게다가 유화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구매해야 될 재료가 엄청 많아요. 캔버스, 이젤, 화판, 제소, 제소용 붓, 오일, 물감, 붓, 붓세척용 오일 등등 너무 스케일이 크기 때문에 꼭 신중히 고민하시고 구매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처음에 들뜬 마음으로 재료를 왕창 샀다가 생각보다 그림에 흥미가 안 생기거나 나와 맞지 않아서 그만두게 된다면 너무 아깝겠죠. 중고나라나 당근마켓을 둘러보면 그렇게 미술 재료들이 많이 올라와요. 어느 정도 수업을 해보고 나랑 좀 맞는걸? 조금 오래 해봐야겠다 라고 생각될 때 재료를 사도 전혀 늦지 않아요.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라면 재료 대여가 가능하거나 재료비가 포함되어 있는 곳이 좋다고 저는 생각해요. 세 번째, 선생님의 그림 스타일을 체크해보세요. 저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선생님의 실력과 화풍이 수강생분들의 결과물에 그대로 나타나거든요. 근데 선생님께서 작가 활동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SNS나 홈페이지에서 작업물을 확인하기는 조금 어렵고 그렇다고 선생님께 달려가서 선생님 개인 작업물 좀 보여주세요 라고 말씀드리기도 조금 애매하잖아요. 하지만 선생님이 실력과 하품을 확인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을 저는 알고 있어요. 바로 수강생분의 작품을 통해 확인하는 거예요. 저도 종종 다른 화실의 하품이 궁금해서 구경해보고 하는데 화실마다 개인 홈페이지나 인스타, 블로그 등 화실 수강생분들의 작품을 업로드해놓는 공간이 있을 거예요. 거기서 조금만 구경해보시면 선생님의 스타일을 파악할 수 있어요. 여러 군데 비교하다 보면은 사실적인 느낌을 추구하는 화실도 있고 약간 추상적인 느낌을 추구하는 화실도 있을 거예요. 다양한 학풍이 있는 화실이면 그만큼 다룰 수 있는 폭이 넓다는 것이니 한번 참고해 주셔도 좋겠죠? 네 번째, 선생님당 학생 수를 확인해 보세요. 화실마다 수업당 받는 최대 학생 수가 있을 텐데요. 저는 그리고 화실에서 혼자 지도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 한 타임당 6명에서 7명을 받고 있어요. 저는 예전에 최대 9명까지 지도해 본 적이 있는데요. 그때 너무 바쁘고 정신없었던 기억이 나요.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개개인마다 지도해드리는 강의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끝나고 나서도 제 스스로가 만족스럽지 못하더라고요. 수업하러 오셨는데 선생님께서 너무 바빠서 설명도 제대로 못해드리고 그림도 제대로 봐주지 못한다면 집에서 혼자 그리지 뭐하러 화실에 왔어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죠. 수업당 인원은 선생님의 역량마다 개인차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한 분당 6명에서 7명, 두 분이 계시다면 11명에서 12명 정도가 적정하다고 생각되어져요.
5번째, 마지막은 선생님과의 호흡이에요. 그림은 오랫동안 꾸준히 배워야 잘 그릴 수 있는데 선생님과 잘 맞을수록 그림 그리러 가는 길이 즐겁겠죠. 근데 이건 수업 전에 파악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상담하러 가시게 되면 선생님과 인사도 하게 되고 마주하면서 대화도 나누게 되잖아요. 그때 선생님이 저처럼 밝고 활발하신 스타일인지 아니면 조금 차분한 스타일인지 느껴지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화나 톡 상담보다는 방문 상담을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지도 방식에도 차이가 있어요. 왜 우리가 쇼핑하러 갔을 때를 예로 들어볼게요. 옆에서 점원이 계속 붙어서 알려주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 그냥 내버려두는 걸 오히려 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옆에서 하나하나 알려주며 체크해주는 선생님이 좋은지 조금 알려주고 내 스스로 할 수 있게 지켜봐주는 선생님이 좋은지도 한번 고민해보세요. 거리가 가까운 곳, 시설이 예쁜 곳도 좋지만 나와 잘 맞는 선생님을 찾아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용기 내서 큰맘 먹고 배우러 왔는데 못 그린다고 면박을 주거나 뻘쭘하게 만들면 다신 배우고 싶지 않겠죠. 이런 쌤들 없을 것 같나요? 상담을 오실 때 종종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선생님 때문에 흥미를 잃어서 손을 놨다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감사하게도 저희 아실에는 저와 몇 년 동안 꾸준히 함께 오신 분들도 많은데요. 이 영상을 빌어 감사하다고 전해드리고 싶어요. 저와 오래오래 함께 해주실 거죠? 여러분, 제가 알려드린 꿀팁으로 좋은 학원, 하실, 신중히 잘 선택하시길 바랄게요. 다음에 또 좋은 정보로 찾아올게요. 안녕! 다음에